쓸모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최근 혼자 사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고까지 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박모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가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다행히 못 들어간 그런 영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달 전 이른바 그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CCTV에 찍혔던 그날의 상황인데요.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따라온 한 남성이 닫히는 문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게 다행히 문이 닫혔지만 남성은 집 앞을 서성이면서 노크도 하고 잠금 장치도 만집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CCTV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확산되었고 한 달 정도 뒤에 다행히 범인이 입부 잡혔었죠. 이후에도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CCTV 속 남성이 잡혔다면 좀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지난달 이 남성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애초에 검찰은 이 남성을 주거 침입 강간 미수로 법정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주거 침입죄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해당 남성의 행위가 성범죄 가능성이 있었고 또 공포심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겁게 처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누가 이 영상을 봐도 의도가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 주거 침입만 해당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왜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의아하시겠지만 법상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물리력이 있어야 되는데 남성이 문을 두드리고 문 잠금 장치도 건드린 건 맞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피해자인 여성을 직접 위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 같다는 것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요. 현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황이라서 아마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선고 이후에도 또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게 현지 경찰이 늦은 밤 여성을 쫓아가서 뒤에서 덮쳤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아서 주저앉히면서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 미수죄가 인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 기준으로는 단순히 어떤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강간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근데 혼자 길을 가는데 너무 수상하게 뒤를 누가 쫓아와서 뭐 소리를 지르고 밀쳤다. 그럴 수는 없습니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여성분들이 좀 겁이 나서 대처를 잘 못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일단 같아요. 뭐 현재 정당 방위는 어떤 법익 침해라든가 그 방어의 행태를 좀 고려하긴 합니다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반격 행위도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뭐 구체적 위협이 있었다면 뭐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남성에 대한 반격 행위도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뒤따라온 남성도 이게 같은 동네나 건물에 살아서 그냥 단순히 걸어왔는데 여성이 오해해서 뭐 밀치거나 공격을 한다면 또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여성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좀 따져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피해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혼자 사는 여성을 또 노리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세입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에 CCTV 달아주세요, 조명 달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소형 주택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뭐 방범창, 조명, CCTV 설치 등 규정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스스로 뭐 자동으로 번호가 바뀌는 뭐 잠금 장치나 아니면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등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게 현실이었었는데요. 이런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이 좀 잇따르자 정부가 몇 달 전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건축고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에도 전기가스 검침용 기기를 외부에 설치해야 되고요. 또 주차장 내 CCTV도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규정은 올해 7월 말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분들을 요청하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자, 법률의 쓸모 오늘은 여성 대상 범죄에 관련된 법률 살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